요즘 들어 내가 뭘 원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아. 예전엔 관계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 나 자신이 원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걸 확실히 느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관계는 필요 없어.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런 변화가 생기고 나서. 예전처럼 모든 사람을 맞추려 하진 않아. 대신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어. 자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이제는 우정도 내가 필요하고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유지하려고 해.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거든. 맞아. 자립과 우정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 나도 이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사실 행복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나 싶어. 이지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60여 몇 살이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삶의 변화가 외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항상 친구들이 곁에 있었고 함께하는 파티나 모임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만남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그 관계들은 점차 부담이 되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의 시간을 떠올리며 매주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만나 즐거운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기억을 되새겼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만남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친구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건강 문제에 대해 불평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상관없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오래된 친구인 한숙은 자주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다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숙은 혼자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전화는 지원을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지원은 친구를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쉬며 나이를 든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다. 점차 너무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짐이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며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친구를 두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점 더 그녀는 거리를 두고 더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필요성을 느꼈다. 친구들로부터 계속되는 요구들은 그녀에게 점점 더 부담을 주었고 결국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은 독립적인 삶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만남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대신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로 하고 그동안 바쁜 일과 친구들 사이에서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찾기로 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역사와 예술에 관한 책을 읽으며
때로는 그림을 그려 기분을 풀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점차 변화를 느낀 지원은 만남을 줄이고 친구들이 자주 찾아오는 일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활기차고 기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만남을 가진다고 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맺었던 관계들 속에서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가을의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관계들이 하나둘씩 멀어져 가는 모습처럼 느껴졌다. 이지원은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함께 인생의 여러 고비를 넘겨온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녀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병에 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걱정, 끊임없이 이어지는 요구들. 한숙은 이지원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으로 수많은 세월을 함께해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가고 가족, 자녀,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한숙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주 전화해 이지원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거나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이지원이 기꺼이 도와주었고 한숙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도와주었다. 그러나 뭔가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점차 한숙의 요구는 많아졌고 그녀는 예전처럼 이지원과의 거리를 두지 않았다. 한숙의 전화는 더 이상 즐거운 대화가 아니었고 끊임없는 요구로 변해갔다. 지원아, 내 어머니 좀 돌봐줄 수 있어? 또는 오늘 나 좀 도와서 집 청소할 수 있을까? 이지원은 그 요구들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에 지쳐갔다. 그녀의 시간은 더 이상 자신만의 시간이 아니었고 매일은 친구가 요구하는 전화와 부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한숙은 상처를 받았다. 너, 나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 내 친구잖아. 나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지? 이 말은 이지원의 마음에 마치 화살처럼 꽂혔다. 그녀는 친구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자신의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지원은 친구들에 대한 시각을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 많은 친구들이 항상 주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해야 하거나 친구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특히 그 요구들이 그녀의 평화로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그것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친구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시간이 그녀에게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와 신체의 변화로 인해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필수적인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개인적인 취미와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그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아무런 부담이나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새롭게 행복을 느꼈다. 이지원은 자신이 시작한 새로운 활동 중 하나는 집 근처 공원에서 걷는 일이었다. 매일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 그녀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전화나 전화 통화에 얽매이지 않고 걷는 그 느낌은 그녀에게 큰 자유를 주었다. 그녀는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지나온 일들과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곰곰이 고민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평화로운 순간들이었다. 매번 걷기를 할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에 평온함을 느꼈고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또한 그녀는 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다. 예술, 역사 혹은 고전 소설책들이 그녀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 책들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책들은 조용히 그녀에게 휴식을 주었고 시야를 넓혀 주었으며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때때로 그녀는 작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것은 그녀의 열정을 만족시키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었다. 이지원은 만남을 줄였지만 여전히 몇 명의 가까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이웃인 수진이었다. 수진은 그녀가 대화할 때 항상 편안하게 느끼는 유일한 친구였다. 수진은 결코 지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귀찮게 만들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부드럽고 편안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누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삶에서 즐거운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수지는 지원에게 책임감이나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지만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도 긴장된 일도 아니었다. 그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었고 상호 이용하거나 과도한 요구가 없었다. 지원은 모든 친구들이 자신에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정한 친구가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많은 친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관계는 항상 자주 만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들이 거기 있어주고 경청하고 나누어주는 것이다. 바로 그런 관계가 지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다. 모든 일을 겪은 후 이지원은 나이에 따른 친구 관계와 자립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었다. 그들은 아마도 인생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원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단계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노년은 친구가 너무 많아야 할 때가 아니에요. 지원은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친구가 적지만 그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나의 공간을 존중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과도한 요구나 의존이 당신을 피곤하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편안하고 진실한 관계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고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황금빛 나뭇잎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인생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이 내린 결정 속에서 항상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지원은 자신이 만든 고요한 공간을 계속해서 즐겼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맞이했다. 이 습관은 점차 그녀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친구들의 약속이나 요구에 쫓기지 않았고 대신 삶의 순간순간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다. 외부의 세계는 때로 시끄럽고 혼잡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집 안에서는 오랫동안 원하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공원에 앉아있던 이지원은 우연히 오랜 친구인 한민지를 다시 만났다. 민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많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녀와 민지는 자주 만나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대화도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지원이 친구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다. 민지는 이지원 옆에 앉아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지원아. 잘 지냈어? 그 간단한 질문에 이지원의 마음은 조금 떨렸다. 그녀는 민지가 항상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지원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들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느끼게 했다. 응, 잘 지내. 너는 어때? 이지원은 민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마치 이 대화 속에서 옛 기억의 일부분을 찾으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지는 가볍게 웃었다. 그냥 그렇지. 내 삶은 변한 게 없어. 그런데 너는 어때? 친구들을 덜 만나게 된 것 같네? 지호는 한숨을 쉬며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응, 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덜 만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 친구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남 자체가 예전처럼 즐겁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나는 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민지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이지원이 방금 한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민지가 입을 열었다. 예전에는 매주 만나서 모든 걸 공유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만남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도 느껴. 삶에는 너무 많은 걱정할 일이 있고 내 시간도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져.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의 공감을 느꼈다. 맞아. 가끔 생각해. 친구가 많고 만남이 많으면 오히려 기쁨보다 피곤함이 더 커진다는 걸. 나는 진짜 의미 있는 만남을 원해. 그냥 의미 없는 대화가 아니라. 민지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 어떤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만나지만 그 안에 진정성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런 만남은 오히려 편안함보다는 피곤함을 준다. 이지원은 민지를 바라보며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느꼈다. 그럼 너는 어때? 친구가 적다는 게 외롭지는 않아?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외로움? 그렇진 않아.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몇몇 친구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걸 느껴. 우정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몇 명의 친구면 충분해.
그런 친구들은 내가 책임감을 느끼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지 않아. 그들은 내가 필요할 때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고 요구나 기대가 없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쩌면 나는 누구를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남은 친구들은 내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거야. 민지와의 대화 후 지원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느꼈다. 노년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관계를 짊어질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평화를 찾을 시간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지원은 이제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친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가끔은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단순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았다. 또한 그녀는 노년기에 있어 자립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공간은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에 방해받지 않는 곳이어야 했다. 자립은 그녀에게 자신만의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키워주었고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녀는 또 다른 오랜 친구를 만났다. 하지만 이번 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 친구는 말했다. 이지원, 너 많이 변했구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인데 나는 그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배우고 있어. 그게 진정한 자유야. 지원은 그 친구를 보며 깊은 이해를 느꼈다. 고마워. 사실 나는 지금 놓는 법을 배우고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뒤로 하고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들에만 집중하려고 해. 이제 지원에게 노년은 복잡한 관계의 연대기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여정이 되었다. 그녀는 친구가 많지 않아도 여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지원은 모든 것을 겪으면서 노년은 지나치게 낭만적인 관계에 대해 꿈꾸거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모두 떠맡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대신 그것은 진실된 관계를 만들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해. 행복을 주는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 나를 짓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자립과 우정은 노년의 가장 소중한 두 가지야.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복이니까. 지원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주변의 나뭇잎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삶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이 내린 결정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다. 응, 나도 반가워. 요즘은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나도 괜찮아. 사실 조금 외로워. 아이들은 다 나가고 남편도 몇 년 전에 떠났고 요즘은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그럴 때가 있지. 나도 예전보다 사람 만나는 일이 줄었어.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오히려 더 행복해진 것 같아. 그렇지? 예전에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는데 요즘은 소수의 진짜 친구들이랑만 얘기하는 게 더 좋더라.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 진짜 친구를 몇 명 안 돼도 충분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 그래, 이제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가 된 것 같아. 옛날처럼 다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 우리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면서 살자. 그렇게 하자. 고맙다, 지민아. 서은은 58세의 여성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대도시에서 살아온 그녀는 한때 도시의 번잡한 삶을 떠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제는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남편은 이미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갔다. 매일 아침 서은은 5시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가끔씩 그녀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 어느 날 서은은 오랜만에 고향에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 지민을 집으로 초대했다. 지민은 서은보다 몇 년이고 그녀와는 젊었을 때부터 가까운 친구였다. 서은은 그동안 직장에서의 바쁜 일상에 치여 지민과의 연락을 놓친 지 오래였다. 은하, 정말 오랜만이다. 여전히 건강해 보이네. 지민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웃었다. 서은은 지민을 반갑게 맞이하며 웃었다. 그동안 너무 바빴어. 요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좀 외로워. 너는 어때? 지민은 잠시 침묵한 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외로운 것 같아. 이 나이가 되니까 예전처럼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졌어. 오, 서은은 지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 둘은 저녁을 준비하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은은 지민에게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녀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후의 삶이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믿기 어려웠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지. 서은은 조용히 말했다. 지민은 조용히 서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구나. 나도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느꼈던 건 결국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였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
서은은 지민의 말을 깊이 새기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래, 이제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인지를 생각하게 됐어. 그날 밤, 서은은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며 여전히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평온하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예전처럼 다시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심을 버리기로 했다. 대신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진심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서은은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소영이라는 여성을 만났다. 소영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간호사였고 그녀와는 같은 동네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지만 한 번도 깊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소영이 서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은씨, 여기에 자주 오시나요? 저는 가끔 이곳에서 산책을 해요. 서은은 소영의 밝은 미소를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자주 여기 오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요. 소영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즘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뭔가 인연 같아요. 서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서은과 소영은 그날부터 가끔씩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은은 소영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소영은 서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은은 소영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서은은 어느 날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대신 진심을 나누는 사람이 중요해요. 서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인생의 성에서 가장 큰 보물이죠. 서은은 그날 이후로 소영과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대신 오늘과 내일에 집중하며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였다.